일제강점기 1920년 드디어 100회가 되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조약을 통해서 대한제국까지 사라지게 되었던 한반도. 이후 조선 총독부는 일본 육군 헌병과 경찰들을 동원해서 강력한 무단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1919년 3월 또 등장하시는 이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많은 조선 사람들의 만세 시위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1919년 4월 11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수립되었죠. 그렇게 일본은 한반도에 대해서 무단 통치가 씨알이 안 맥힐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 말부터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점차 변화시키면서, 물론 자기들 맘에 안 드는 기사는 조졌겠지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준다고 겉으로는 말해줬고, 조선인도 투표하게 해줍니다가 아니라 국세 5원 이상을 낼 수 있고 만 25세 이상의 성인 남성에게만 투표권을 주기도 했죠. 그리고 일본 군대와 경찰의 무단 통치가 아닌 일반 경찰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문화 통치. 이 문화 통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가 말하는 달콤한 말들의 의미들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실제로 일제의 친일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19년 일본인들을 위한 체육단체와 1920년에는 조선인들을 위한 체육단체였던 조선체육회가 설립되었는데, 어찌되었든 조선인들에 대해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전환한 조선 총독부 1920년 제1회 전국체전을 허가해줍니다. 당시 경기도 경성부로 되어 있던 현재의 서울특별시 전 조선 야구대회라는 이름을 시작으로 당시 배제고등 보통학교 운동장에서 중소규모의 야구만 했던 대회를 시작으로 1회 전국체전이 시작됐던 겁니다. 1920년 11월 4일 제1회 전국체전 전조선 야구대회 시구에서는 독립운동가였던 월남 이상재 선생이 한반도 최초의 시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었던 조선체육회 전국체전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의 손기정 일장기 말소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아일보가 정관 조치를 당하고 1938년에는 조선 총독부에 의해 강제 해산됩니다. 달콤했던 일제의 수작 문화 통치도 1930년대에 들어가면서 미국 대공황의 여파와 일본 2.26 사건, 그리고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일본 군부가 일본 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지들 멋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까지 터뜨리면서 군부는 다시 한번 강력한 무단 통치를 시작합니다. 민족 말살 통치로 노선을 바꾼 거죠. 그러나 1945년 8월 광복이 되면서 제26회 전국체전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후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 이후부터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대회로 승격되게 되었죠. 이후 1950년 6.25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31회 대회가 열리지 못했지만 1951년에는 전쟁 중에서 광주에서 제32회 전국대회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국제정치적으로 국가의 힘을 의미하는 것을 크게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로 나누기도 합니다. 하드파워는 말 그대로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 국력을 의미하지만, 소프트파워는 교육이나 학문, 예술, 문화, 더 나아가서 국가의 이미지 같은 것들로 생겨나는 파워들을 말합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봤을 때의 일반 외국인들이 말하는 그 국가에 대한 이미지, 그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제의 문화 통치 전환을 계기로 시작되긴 했지만, 당시 동아일보의 논설문과 함께 조선인 운동선수 양성을 위해 설립된 조선체육회, 그렇게 시작된 전국체전. 현재는 이 전국체전을 통해서 수많은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많은 체육비리를 얼룩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그 속에서도 고생하면서 자신의 꿈을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운동선수들. 이번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는 성공리에 개최되길 기원하면서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수많은 선수들이 배출되기를 기원합니다.